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반푸틴 진영의 핵심 인물인데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어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독극물 암살 테러를 받기도 했고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던 나발리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발리가 어떻게 푸틴의 최대 정적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렉세이 나발리는 이제 2007년부터 본인이 이제 반부패 그런 활동을 이제 펼치면서 네. 정상적인 러시아 국가를 만들자는 기치하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렇게 주도한 그런 이제 야권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런 시위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메드베데프 전 총리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그런 이제 부패상, 뭐 궁전을 짓고 있다든지 부동산이 어떻다든지 그래가지고 굉장한 이제 선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뿐만 아니고 또 2013년에 우리말로 서울이죠.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도 이제 출마하도록 이제 허용이 됐었어요. 네. 그랬더니 예상치 않게 한 27% 정도, 그러니까 2위 후보를 할 정도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인지도를 얻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겠다 하니까 이제 다른 죄목을 씌워서 주저앉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이런 지방에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노비촉이라는 이제 신경 작용제에 그 중독이 돼서 거의 뭐 사망에 이를 뻔했는데 이제 독일로 가서 치료를 해라 하고 이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해외로 가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지 했는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난 조국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막 들어오면은 뭐 연행돼서 구금될 걸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독극물 테러 이후에 나발리가 러시아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 이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네. 첩보가 돼가지고 이제 수감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또 재판이 또 속개가 돼가지고 또 19년형 또 이걸 받은 다음에 작년 이제 그 북극에 있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교도소로 이제 이송이 됐다가 그 사망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시신의 행방이 묘연하다, 네. 시신에 멍이 있다, 그리고 죽음 전날까지도 멀쩡했던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 네. 타살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 러시아 그 교도소 당국이라든가 관계 당국이 지금 이제 부검을 해서 사인을 자기들이 이제 밝힌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나발리 시신을 넘겨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조사 결과는 이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모친이라든가 그 변호사들에 대한 그 안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빙빙 돌렸다고 그러죠.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살레하르트라는 병원에 안치된 걸로는 지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석연치 않은 설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나발리라는 인사가 이제 어쨌든 사망을 하는 과정이 돌연사다 그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뭐 긴급 호흡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멍이 들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추측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의혹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제 현재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해서 이 나발리를 중심으로 한 또 이 세력 결집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제 의도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럼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크렘린궁에서는 어떤 뭐 발표를 한 게 있습니까? 네, 크렘린 우선 그 대변인 페스코프라는 대변인이 이제 서방이 이렇게 막 비난을 하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그 반응을 낸 정도고요. 푸틴 대통령은 뭐 직접 언급하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때도 그 나발리에 대해서 직접 거명할 정도의 그런 인물로 자기는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이전에도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네. 의문스러운 죽음이 발생했던 적이 있나요? 그 뭐 여러 케이스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 2015년에 넴초프라는 부총리를 지낸 네.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모스크바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총격을 맞았는데 이분이 아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했고 또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이제 옐친 때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졌던 베레조프스키라는 영국으로 망명한 재벌도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역주에서 사망했고 그 이후에 뭐 기자 노바에 가졌다 기자라든지 또는 이제 반전의 의사를 표명한 뭐 올리가르키 재계 인사라든지 또 뭐 최근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뭐 프리고진 네. 그런 경우도 다 있는데 이제 증거나 이런 거를 또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뭐 이게 의문사로 지금 남아 있는데 대개 심증을 되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게-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푸틴이 배후에 있다라고 확인이 된 건 없으나 네. 그런 의혹들이 컸던 사망 사건들은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또 이제 특히 이제 리트비넨코라는 이제 그 정보부 요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 이제 98년에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뭐 러시아 그 정보부 쪽에서 그 당시 아까 베레조프스키를 사망시키라고 죽이라고 이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쫓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영국에 망명을 했는데 망명을 한 다음에 이제 영국 정보부하고 계속 협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입원시킨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고 방사능 물질이 든 홍차를 마시고 예. 죽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러시아 첩보기관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나발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밝혀질까요? 아니면 역시나 미스터리로 남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다른 케이스처럼 뭐 어떤 그 원인인지 왜냐하면 시베리아 그 북극에 있는 그 형무소의 사정이 뭐 외부가 뭐 영하 뭐 거의 28도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 안에 열악한 상황은 뭐 특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역시 아직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반체제 운동에 대해서 더 이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시나요? 네발리가 본래 이제 이런 아까 반부패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큰 대도시죠. 모스크바라는 상트 그런 데서는 대규모 시위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지금 치르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의회를 통해서 이런 시위라든가 반정부 반전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과다한 그런 형벌을 내려서 징역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천 건이 지금 그 계류가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구속이 된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 추모를 위한 이런 그 꽃을 들고 이렇게 나온 그 추모객들에 대해서 경찰이 처음에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어떤 경우는 뭐 한 300여 정도, 360명 정도가 지금 구금될 정도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는데 뭐 어제 오늘부터는 조금 이렇게 말로만 좀 이렇게 꽃만 놓고 빨리 가시라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그 강압적인 그런 그 진압을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나올 걸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크게 지금 푸틴 대통령의 이제 인기가 아직은 또 높은 그 관객 85%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 시위는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또 시신이 또 이렇게 지금 가족적으로 네, 수습이 넘어오지 안 된 않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상징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계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내에서 지금 대선이 한 달가량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선거에도 이번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칠 부분은 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선거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반정부 시위를 하는 주된 그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네. 푸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해진 거라고 좀 볼 오히려 수 있고. 새결집을 공모하는. 네. 오히려 이제 반대 쪽은 이걸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자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할
전파할 사람이 없어져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게 생긴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러시아 대선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85%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셨고 네, 네. 지난 대선에도 거의 70% 이상의 득표율을 그렇습니다. 차지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 푸틴을 대항할 대항마가 좀 있을까요? 뭐 대항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많이 부족한가요?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세 후보 정도가 선관위를 통해서 이제 허가라기보다는 하여간 승인을 받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은 굉장히 끼워 맞추기 정도, 이게 뭐 내 자신은 푸틴의 표를 뭐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후보니까 형식적인 형식적인 거군요. 후보고 단지 이제 그 중에 39살 된 신민당의 이제 후보가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이슈에 있어서 정부를 비판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든가 이런 주장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푸틴과 그의 깡패들 짓이다, 푸틴의 네. 책임이다 이렇게 좀 네.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테러 네. 지원국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 네. 국제사회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강력한 대응이 나올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돼야 하는데 우선은 확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만 가지고 제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네.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자국민에 대해서 인권이라든가 정치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이 첫째일 테고 지금 뭐 제재가 상당히 많이 여러 방면으로 이제 러시아에 제했기 때문에 아까 얼핏 워싱턴에서 나온 대로 뭐 차례 지정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인데 효과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네, 했는데 현재 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브디프카라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있는 굉장히 전략적 욕준 중입니다. 네. 거기를 뺏기면은 일단 그 다음이 이제 평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더 밀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참으로 다 해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반대로 인해서 이제 탄약이라든가 무기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제 후퇴를 하고 이 다음은 이제 정말 더 후퇴가 될 거냐 하는 굉장히 위험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도 지금 병력이 집중하고 있고 예. 또 해상에서는 단지 이제 러시아의 그런 군함이라든가 이게 수송선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 5척 정도를 이제 격침시켜서 이제 숙해를 통한 이제 농산물 수출을 경로는 좀 튼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의 주도권은 이제 러시아로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불란서는 뭐 2~30억 불씩 이제 지원을 한다고는 그럽니다만은 네. 역시 미국이 아마 3월 정도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은 한 뭐 3월 17일, 15, 17일 이제 푸틴 대통령이 대선이 있지 대선,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러시아가 굉장히 이 대선의 그런 승전보를 계속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 나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서방이 지원이 되고 또 정비를 하느냐 하는 거가 지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 국제사회가 많이 불안정한 모습이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지금 뭐 전쟁뿐만 아니고 중동에서도 지금 홍해 지역에 이제 또 어려움이 생기고 네. 또 뭐 미중 간에 여러 가지 하야를 했다가 또 경쟁했다가 아주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문가들이라든가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이런 예의주시를 해서 어떤 빈틈이 없는가 그런 거를 좀 봐야 하고 특히 이제 러북 간의 이런 관계가 밀착되고 있는데 이게 전쟁 기간 동안은 좀 지속될 것 같고 단지 이게 어떤 정말 러시아가 정말 돌아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냐 다시 말하면 옛날에 스탈린식으로 완전히 이제
단절을 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보면서 관리를 좀 해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 내에 우리의 그런 그 안정과 국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 외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